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이제 양성자의 자기 쌍극자 모멘트, 이번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전기 쌍극자 모멘트와 전기 쌍극자 모멘트에 의한 전기장을 구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초미세 구조를 이해하려면 자기 쌍극자 모멘트하고 자기 쌍극자 모멘트에 의한 자기장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부분, 우리가 다이폴 모멘트에 의한 그 자기장의 첫 번째, 지금 두 개의 텀인데 첫 번째 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뒷부분에 있는 이제 델타 펑션은 제가 좀 따로 분리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를 보면, 우리가 이제 전하가 Q인 임의의 분포로부터 R만큼 떨어지는 레퍼런스 포인트에서부터 R만큼 떨어진 지점에서의 스칼라 포텐셜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칼라 포텐셜을 구하고, 이 스칼라 포텐셜을 구해서 그거의 그레이디언트를 취하면 우리가 전기장을 구할 수 있는 걸 배웠고, 이제 전기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컬리스 필드다. 그래서 내가 이제 전기장은 어떠한 스칼라 함수의 그레이디언트로 표현되고, 이놈은 보존력장이기 때문에 이제 컬을 취하면 항상 0이 된다라는 게 이제 그 전기장의 특징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그 전하 분포가 아니라 이제 전류 I가 흐르는 이제 전류 고리가 있습니다. 임의의 고리로부터 R만큼 그 고리의 뭐 중심이던 어떤 레퍼런스 포인트에서부터 R만큼 떨어진 그 지점에서의 포텐셜인데, 이 경우는 이제 스칼라 포텐셜이 아니고 벡터 포텐셜이 되고, 그때 벡터 포텐셜을 구하면 우리가 이제 전류 고리의 한 지점, 한 그 세그먼트를, 라인 엘리멘트를 제가 이제 dr 프라임, 그러니까 그 레퍼런스 포인트에서 고리까지의 거리를 r 프라임, 레퍼런스 포인트에서부터 어떤 필드의 포인트까지의 위치 벡터를 r이라고 하면, 이 고리의 한 그 라인 엘리먼트로부터 필드 포인트까지의 거리가 large r, 그게 이제 small r 빼기 r 프라임이 되겠죠. 그리고 그때 요 라인 엘리먼트는 이제 dr 프라임 혹은 dl 프라임이라고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 dr 프라임에 의한 혹은 dl 프라임에 의한 그 매그네틱 벡터 포텐셜은 4파이분의 뮤제로, 그 다음에 이제 r분의 뭐 dl, 그래서 요 놈을 이제 전체적으로 요 고리를 다 적분을 해주면, 그게 이제 고리가 만드는 고리에 의한 요 한 레퍼런스 포인트에서부터의 벡터 포텐셜을 구하는 식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때 이 벡터 포텐셜을 구하고, 이 벡터 포텐셜의 컬을 취하면 우리가 자기장을 구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다이버전스하고 컬이라고, 다이버전스의 B라고 하는 거는 다이버전스 컬 A 하고 똑같죠. 그래서 다이버전스 컬은 늘 0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그네틱 필드는 다이버전스를 취하면 0이 되고, 일렉트릭 필드는 컬을 취하면 0이 되고, 그래서 컬을 취해서 0이 되는 필드를 컬리스 필드다. 다이버전스를 취해서 0이 되는 필드를 다이버전스 리스 필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이덴티티가 다이버전스 컬은 항상 0이 되는데, 이러한 이제 매그네틱 필드는 이제 다이버전스가 0이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거는 뭐냐면 매그네틱 모노폴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조금 더 들여다보면, 전류가 흐르는 임의의 고리에서부터 R만큼 떨어진 지점에서의 벡터 포텐셜을 이제 구하면, 그 벡터 포텐셜의 식은 4파이분의 뮤제로 I, R분의 요 dl 프라임을 이제 모두 닫힌 회로로 다 그 선적분을 해주면, 클로즈 룹을 해주면, 그게 이제 이 고리 전체가 미치는 고리 전체에 의한 요 필드 포인트에서의 벡터 포텐셜을 구하는 과정이라고 했고, 우리가 이제 R이라고 하는 거는 large R은 small r 마이너스 small r 프라임이라고 했고, 그걸 우리가 이미 그 전에 테일러 익스펜션을 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걸 시리즈 익스펜션을 시켜주면, 요 놈은 우리가 이제 그 르잔드라 폴리노미얼로 다 우리가 만들어줄 수가 있다. 르잔드라 다항식으로 다 만들어줄 수가 있고, 그래서 large 1 over r분의 large r분의 1은 small r분의 1에
sum over n이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small r분의 r prime to the n승 곱하기 pn 르잔드라 폴리노미얼 코사인 pn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된다는 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전기장을 구할 때 다이폴에 의한 전기장을 구할 때 이미 계산을 했습니다. 전하 분포에 의한 전기장을 구할 때. 그리고 르잔드라 폴리노미얼은 n이 0이면 1, 뭐 n이 1이면 코사인 세타, n이 2면 2분의 1 곱하기 3 코사인 제곱 세타 뭐 빼기 1 이렇게 따따따 이렇게 나간다는 것도 우리가 공부를 했고, 그럼 이제 이걸 갖다가 대입을 해주면 라지 r분의 1 자리에 스몰 r하고 r 프라임으로 나타내주면 이 적분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스몰 r은 변하지가 않고 r 프라임이 고리를 따라서 이렇게 r 프라임이 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r 프라임에 대한 적분만 우리가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스몰 r은 적분 바깥으로 끄집어내면 스몰 r은 분모에만 있죠. 그래서 r의 n 플러스 1 r to the n 플러스 1분의 1 그리고 인티그랄 dl 프라임은 곧 dr 프라임인데 이제 r 프라임이 계속 변하면서 적분이 되는 거니까 그게 인티그랄 r 프라임 to the n승 그 다음에 pn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된다는 걸 우리가 여러분들 이미 이제 한번 우리가 일렉트릭 다이폴 모멘트를 계산할 때 한번 경험을 해봤으니까 이해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걸 갖다가 n이 0, 1, 2, 3으로 이제 시리즈 익스펜션을 시켜주면 n이 0이면 리딩 오더가 n이 0이면 r분의 1 항이 나오고 n이 1이면 r 제곱분의 1 항이 나오고 n이 2가 되면 r 3승분의 1의 항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쭉 시리즈 익스펜션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이것도 일종의 이제 매그네틱 필드 벡터 포텐셜의 멀티폴 익스펜션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느끼셨겠지만 이게 첫 번째 항은 r분의 1에 비례하는 항은 우리가 이제 보통 모노폴에 해당되는 항인데 모노폴이라고 하는 거는 근데 이제 첫 번째 r분의 1에 해당되는 거는 모노폴인데 요건 이제 닫힌 폐회로가 되잖아요. 클로즈드 룹을 어떤 펑션 토탈 데리버티브에 클로즈드 룹을 해주면 이놈은 항상 0이 되는 거죠. 제자리로 이렇게 한 바퀴 제자리로 돌아오면 엔드 포인트가 같으니까 엔드 포인트가 같기 때문에 이놈은 항상 0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그네틱 모노폴은 일렉트릭 모노폴과 달리 0이 됩니다. 모노폴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이제 이 도선의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자기장을 그려보면 자기장은 이제 룹의 아래에서부터 이제 룹의 밑부분에서부터 윗부분으로 쭉 향하면서 이렇게 쭉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얘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소스하고 싱크라고 얘기하는데 자기장의 원천도 없고 그 다음에 자기장이 빠져나가는 그런 싱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스하고 싱크가 지금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제 매그네틱 모노폴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일렉트릭 필드 같은 거는 소스가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렉트릭 필드를 내보내는 차지가 존재하는데 매그네틱 필드는 그런 게 없습니다. 뚫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 그냥 통과를 쭉 해버리기 때문에 이제 매그네틱 필드는 모노폴이 존재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리딩 오더가 이제 다이폴이 되고 r 제곱분의 1에 해당되는 게 다이폴. 그 다음에 이제 r 3승분의 1에 해당되는 게 뭐 쿼드로폴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겠죠. 근데 이제 이것도 우리가 다 더해주면 너무너무 계산하기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어떻게 계산한다 그랬죠? r을 갖다가 레퍼런스 포인트에서부터 굉장히 멀리 스몰 r이 무지무지 멀리 떨어져 가지고 이 고리의 사이즈보다 무지무지 멀리가 있으면 r이 무한대로 가는 리밋에서는 r 제곱분의 1이 0으로 가는 속도보다 r 3승분의 1이 0으로 가는 속도, r 4승분의 1이 0으로 가는 속도가 훨씬 더 빨리 가니까 하이 오더 텀은 다 0으로 무시를 해주고 가장 리딩 텀이 r 제곱분의 1에 해당되는 텀입니다. 그래서 r이 고리의 크기보다 매우 큰 경우 고리에 의한 벡터 포텐셜은 가장 큰 기호도를 나타내주는 게 매그네틱 다이폴 항이다. 자기 쌍극자 항이 가장 큰 기여를 해준다. 고리의 사이즈보다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 그 경우에 이제 매그네틱 다이폴에 의한 벡터 포텐셜이 4파이분의 뮤제로 I 곱하기
r 제곱분의 1 인티그랄 클로즈드 루프에 대해서 r 프라임 코사인 세타 dr 프라임 이렇게 되고 r 프라임 코사인 세타는 우리가 이제 r 프라임 벡터 닷 r 해시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죠. 그래서 r 프라임 코사인 세타를 좀 우아하게 두 벡터의 스칼라 곱으로 나타내주면 r 프라임 닷 r 햇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r 프라임 닷 r 햇의 dl 프라임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그네틱 다이폴에 의한 벡터 포텐셜만 우리가 고려를 할 경우에 매그네틱 다이폴에 의한 그 전류 I가 흐르는 고리 그 임의의 고리로부터 굉장히 멀리 떨어진 한 지점에서 다이폴 매그네틱 다이폴 모멘 자기 쌍극자에 의한 벡터 포텐셜을 계산해 주면 그게 이제 4파이분의 뮤 제로 I R 제곱분의 1에 이렇게 인티그럴이 되고 요 놈은 이제 R 프라임 코사인 세타 자리에 R 프라임 닷 R 햇 그리고 dl 프라임은 이제 곧 dr 프라임이라고 했으니까 제가 요거를 이제 dr 프라임이라고 이렇게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벡터 대신에 이렇게 굵은 글씨로 나타내는 거는 그냥 벡터를 쓰기가 귀찮아서 그냥 굵게 나타난 거는 벡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시 이제 그 r 프라임 닷 r 햇 dr을 좀 요거를 조금 공부하기 위해서 제가 요걸 한번 한번 해볼게요. 그 r 햇 닷 r 프라임 곱하기 r 프라임 이거 사실 벡터죠. 이 벡터의 토탈 데리버티브 이 벡터 전체를 미분을 하게 되면 r 햇은 지금 픽스가 돼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변하는 거는 미분을 취한다는 게 변분을 취하면 r 프라임이 고리를 따라서 계속 변하잖아요. 그래서 변하는 거는 r 프라임이 변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미분을 취하면 우리가 여기 가운데 있는 r 프라임도 미분을 해줘야 되고 맨 끝에 있는 r 프라임도 미분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 놈은 뭐냐면 r 햇 닷 dr 프라임 곱하기 r 프라임 더하기 r 프라임 r 햇 r 프라임 닷 r 햇 혹은 r 햇 닷 r 프라임 times dr 프라임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r 프라임만 변하기 때문에 고리를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r 햇은 고정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토탈 데리버티브는 이렇게 일종의 파셜의 썸으로 나타내 줄 수가 있는데 우리가 보면은 토탈 그 다음에 이놈을 이제 적분을 한번 해볼게요. 클로즈드 루프로 제가 적분을 양변을 해주면 이게 이제 닫힌 회로를 따라서 좌변하고 우변을 이제 그 적분을 해주면 이 좌변은 뭐냐면 일종의 어떤 펑션의 토탈 데리버티브를 취한 거를 적분을 하니까는 요 놈이 통으로 다시 나오는 거죠. 어떤 놈의 미분을 취하고 적분을 취하는 거니까 자기 자리로 돌아오잖아요. 그 놈이 그 펑션이 싱글 밸류 된다. 한 바퀴 제자리로 돌아오면 같은 값을 주기 때문에 얘는 항상 좌변은 어떻게 된다고? 0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미분을 취하고 적분을 취하면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데 그놈을 엔드 포인트, 한 바퀴 돌릴 클로즈드 룹은 뭐냐면 이니셜 포인트하고 파이널 포인트가 같기 때문에 그걸 이제 그 마지막 값은 나중 값, 처음 값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빼주면 0이 되고 이놈 좌변에서 0이 되고 우변이 요놈 더하기 요놈은 0이 됨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r hat dr 프라임의 r 프라임은 마이너스 인티그럴 클로즈드 루프에 대해서 r 프라임 r hat dr 프라임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잠깐 또 보면 우리가 벡터 프로퍼티를 보면 어떠한 세 개의 벡터가 있는데 세 개의 벡터의 크로스 프로덕트를 보면 트리플 프로덕트죠. 그럼 A 크로스 B 크로스 C 그러면 B 크로스 C를 제 괄호를 친 건 뭐냐 B 크로스 C를 먼저 계산을 하고 A를 갖다가 나중에 크로스 프로덕트를 시켜주면 그 결과는 A 크로스 B 크로스 C는 back 마이너스 캡 B 곱하기 A 닷 C 마이너스 C 곱하기 A 닷 B가 됩니다. 이건 이제 여러분은 식으로 그냥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내가 이제 요거를 이용을 해서 A, B, C에다가 제가 A를 R hat, 그 다음에 B를 R 프라임 벡터, 그 다음에 C를 DR 프라임이라고 하면 이 적분안으로 이제 들어간 놈이 B하고 C가 적분안으로 들어갔으니까 이 B하고 C를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나중에 A를 계산하고 그거하고 똑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A 크로스 B 크로스 C는 back 마이너스 캡입니다. back 마이너스 캡. 그래서 얘는 뭐냐면 B가 R 프라임 곱하기 R hat dot dr 프라임 그게 이제 back에 해당되고 마이너스 캡은 dr 프라임 곱하기 R 프라임 dot R hat 프라임이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근데 우리가 뭐라고 했죠? 이거 R hat dot dr 프라임의 R 프라임은 뭐하고 같냐면 그게 바로 마이너스 인티그랄 R 프라임 dot R hat dr 프라임하고 같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변에 있는 첫 번째 식은 두 번째 식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 식은 뭐냐면 마이너스 2 times 인티그랄 R 프라임 dot R hat의 dr 프라임을 적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원래 여기다가 이제 빨갛게 쓴 거는 R 프라임 dot R hat의 dr 프라임을 closed loop 선적분을 그 라인 인티그랄을 해주는 거, closed loop에 대한 라인 인티그랄을 해주는 건데 요 놈을 결국은 크로스 프로덕트로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싶어서 제가 열심히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R hat cross 그 다음 인티그랄 R 프라임 크로스 dr 프라임은 마이너스 2 times 인티그랄 R 프라임 dot R hat dr 프라임과 같다고 했으니까 요 놈을 이제 대입을 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요 놈을 갖다가 대입을 해주면 이 매그네틱 다이폴 모먼트에 의한 벡터 포텐셜은 마이너스 부호는 이제 제가 갖다가 썼고 마이너스 4파이 r 제곱분의 뮤 제로 그 다음에 i는 제가 적분한으로 지금 넣어놓고 요 놈은 뭐냐면 r hat 크로스 인티그랄 그 다음에 2분의 i를 괄호 안으로 묶어줬습니다. 2분의 i의 클로스드 룹에 대한 라인 인티그랄 그 다음에 r 프라임 크로스 dr 프라임 이건 뭐 그냥 산수니까 여러분들 금방 파악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요 이제 대괄호 안에 있는 이 양을 갖다가 제가 m이라고 디파인을 하겠습니다. m 벡터량인데 이게 이제 바로 이제 매그네틱 다이폴 모먼트에 대한 정의입니다. 요놈 이제 m이라고 두면 r hat cross m은 요놈 이제 순서 바꿔주면 부호가 바뀌니까 다이폴 모먼트에 의한 벡터 포텐셜은 4파이분의 뮤 제로 r 제곱분의 m 크로스 r hat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럼 이제 다이폴 모먼트에 의한 벡터 포텐셜, 다이폴 모먼트에 의한 벡터 포텐셜은 4파이분의 뮤 제로 r 제곱분의 m 크로스 r hat이 되고 m이라고 하는 다이폴 모먼트는 2분의 i 그 다음에 클로스 룹에 대한 라인 인티그랄의 r 프라임 크로스 dr 프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이제 i 곱하기 여기 이제 제가 파랗게 칠한 부분 2분의 1의 인티그랄 r 프라임 크로스 dr 프라임을 제가 da 프라임이라고 이렇게 그냥 둘게요. 그러면 얘는 뭐냐면 i times da 프라임. 요 놈은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요거는 사실은 지금 얘기를 할게요. 이 놈은 이제 r 프라임 여기 그림에서 보면 r 프라임과 dr 프라임, r 프라임 벡터, 그 다음에 dr 프라임이 이루는 삼각형. 이 삼각형의 면적이 바로 2분의 1 곱하기 r 프라임 dr 프라임이 됩니다. 우리 이거 어디서 배웠죠? 어디서 배웠냐면 역학할 때 많이 배웠죠. 역학할 때 우리가 케플러 법칙, 타원의 법칙을 얘기할 때 우리 이제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을 할 때 우리가 이제 2분의 1 r 크로스 r 프라임 크로스 dr 프라임을 해주면 고놈을 갖다가 다 적분을 해주면 그게 이 한 점에서 다른 점을 이동할 때 얘가 휩쓸고 간 면적에 해당된다고 얘기를 했죠. 그게 바로 우리가 역학 시간에 기초물리에서도 제가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역학 시간에 강의한 것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하나의 면적을 나타내 주는 거고 A 크로스 B, A 두 벡터의 크로스 프로덕트를 반으로 나눠주면 그게 바로 A 크로스 B라고 하는 게 이제 평행사변형의 면적이잖아요. A 크로스 B가 평행사변형의 면적이고 그걸 이제 반으로 나눠주면 그게 이제 삼각형의 면적인데 그 놈이 바로 이제 이놈이 다 그 휩쓸고 간 면적 이게 R 프라임이 휩쓸고 간 면적을 계산해주면 2분의 1의 인티그랄 R
프라임 크로스 dr 프라임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I times dA 프라임이 되고 요 놈을 가장 심플하게 우리가 기하학적으로 그 원형 원형고리 단면적이 A인 원형고리를 따라서 전류 I가 흐르게 되면 그때 이 전류 고리에 의한 매그네틱 다이폴 모멘트를 계산해라. 그럼 그건 그냥 전류 곱하기 이 고리의 단면적이 됩니다. I 곱하기 A. 근데 매그네틱 다이폴 모멘트는 벡터량이기 때문에 이 면적이 뭐냐면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리가 지금 오른쪽으로 흐를 때 오른선 법칙을 적용을 하면 이제 아래에서 위쪽으로 가는 방향이 이 고리의 단면적에 가고 같은 방향이 되고 이 경우에 이제 매그네틱 다이폴 모멘트는 I 곱하기 고리의 단면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갖다가 저기 양자역학에서도 많이 썼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매그네틱 다이폴 모멘트가 심플한 기하학을 갖는 원형 고리인 경우는 이렇게 쉽게 계산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이제 매그네틱 다이폴 모멘트가 Z축상의 매그네틱 다이폴 모멘트 M이 있고 이 MA에서 R만큼 떨어진 지점에서의 이 매그네틱 다이폴 모멘트가 만드는 벡터 포텐셜을 써라. 그러면 우리가 4파이분의 뮤제로 R 제곱분의 M 크로스 R 햇 이렇게 쓴다는 걸 우리가 이제 지금 막 공부를 했죠. 그리고 그거는 뭐냐면 M과 R이 이루는 각이 세타가 되면 M 크로스 R 햇은 M 곱하기 사인 세타 R 햇은 크기가 1이니까 M 사인 세타가 됩니다. 방향은 어느 방향? Z 방향 Z 크로스 R 햇을 해주면 그게 바로 이 그림에서 이렇게 보면 이 그 스크린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잖아요. 스크린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 뭐냐면 그게 바로 이제 파이 방향. 이거 사실은 이게 지금 제가 스크린을 뚫고 들어간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좀 이 점선을 기준으로 이해를 하면 점선이 만드는 평면과 M과 그 R은 뭐냐면 R 벡터는 점선이 만드는 평면상에 있는 거니까 이 점선이 만드는 평면의 수직한 방향이죠, 사실은. 그죠? M 크로스 R 햇은 방향은 점선이 만드는 삼각형의 수직한 방향. 그게 바로 파이 방향입니다. 이제 이건 제가 많이 얘기해서 이제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다이폴 모멘트의 방향은 P점에서의 다이폴 모멘트의 방향은 파이 햇이 됩니다. 구좌표로 나타내주면.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결국은 뭐냐면 이 매그네틱 다이폴 모멘트는 R 세타 파이 성분 중에 파이 방향의 성분만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쓰기는 4파이분의 뮤제로 R 제곱분의 M 크로스 R 햇이라고 쓰고 읽을 때는 이게 바로 파이 방향의 성분만 가지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벡터량을 계산했고 이거로부터 이제 그 매그네틱 필드, 매그네틱 다이폴 모먼트에 의한 벡터 포텐셜을 계산하고 그놈으로부터 우리가 매그네틱 필드를 계산을 해주면 요 지점에서의 자기장은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컬 A라고 했죠. 그래서 컬 A를 계산을 해주면 우리가 이제 스피리컬 코디네이트 구면좌표계를 써주면 R 제곱분의 사인 세타분의 1에 이제 그 맨 첫 번째 로우는 R 세타 햇, 그다음에 R 사인 세타의 파이, 두 번째는 DDR, DD 세타, DD 파이, 그다음에 마지막 로우는 AR, 그다음에 이제 R 타임스 A 세타, 그다음에 R 사인 세타 A 파이가 들어가면 됩니다. 이게 이제 구좌표에서 컬을 계산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다이폴 모멘트에 의한 R 성분과 세타 성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AR하고 A 세타는 0이 되겠죠? AR하고 A 세타가 0이 되니까 남는 건 A5만 있잖아요. 그래서 컬 계산을 이제 여러분들이 해보십시오. 잠깐 멈추고 여러분들이 이제 해보시면 A5 성분을 넣어주고 그놈을 갖다가 이제 컬 계산을 해주면 남는 건 뭐냐면 그 벡터 포텐셜은 파이 성분만 존재하지만 매그네틱 필드는 R과 세타 성분만 존재합니다. 그죠? 컬 계산해주면 벡터 포텐셜은 파이 성분만 존재하고 매그네틱 필드는 R과 세타 성분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계산하는 건 이제 산수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그 결과를 써주면 요놈 다 계산해주면 세타에 대한
여기는 a5도 사실은 세타를 가지고 있으니까 사인 제곱 세타를 미분을 해줘야 되겠고, 여기도 이제 사인 제곱 세타, 여기는 이제 r 제곱분의 1 곱하기 r이 있으니까 r분의 1을 미분을 해주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두 놈은 다 0이 아니고, 그걸 계산해주면 r 햇 방향의 4파이분의 뮤제로라고 하는 컨스탄트를 오버롤로 빼주면 r 햇 성분은 r 3승분의 2m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세타의 성분은 r 3승분의 m 사인 세타가 됨을 여러분들이 쉽게 계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매그네틱 다이폴 모먼트에 의한 매그네틱 필드, 자기 쌍극자에 의한 자기장의 결과입니다. 그 식이 4파이분의 뮤제로 r 3승분의 2m 코사인 세타의 r 햇 더하기 r 3승분의 m 사인 세타의 세타의, 이제 r 3승도 물론 공통인수니까 바깥으로 빼낼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매그네틱 다이폴 모멘트에 의한 매그네틱 자기 포텐셜, 벡터 포텐셜은 파이 성분을, 그리고 그거를 컬을 취하면 매그네틱 자기 쌍극자에 의한 매그네틱 필드는 이렇게 써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일렉트릭 필드에 의한 매그네틱 일렉트릭 다이폴 모멘트에 의한 스칼라 포텐셜 전위를 계산해주면 뭐 4파이분의 엡실론 0분의 1에 r 제곱분의 p 코사인 세타, 그리고 그놈을 마이너스 그레이디언트를 취해주면 뭐 이렇게 이 값이 나온다고. 일렉트릭 다이폴 모멘트에 의한 전기장을 계산했는데, 여기 자기장하고 전기장을 보면 일렉트릭 다이폴 모멘트에 의한 전기장과 매그네틱 다이폴 모멘트에 의한 자기장을 보면 이게 똑같습니다. 하나는 이게 m 공통인수로 나가면 뮤제로 m을 빼주면 r 3승분의 1에 2 코사인 세타 r 햇 더하기 사인 세타의 세타의, 여기는 r 3승분의 1에 마찬가지로 2 코사인 세타의 r 햇 더하기 사인 세타의 세타의, 물론 이제 m은 바깥으로, 매그네틱 다이폴 모멘트는 바깥으로 나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4파이 엡실론 0분의 1이 4파이분의 뮤제로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일렉트릭 다이폴 모멘트가 매그네틱 다이폴 모멘트로 바뀌었고 그것밖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당연히 우리가 이제 매그네틱 다이폴 모멘트도 이 경우에 이제 r 햇 방향의 성분과 세타 햇 방향의 성분으로 우리가 나눠줄 수가 있다고 했죠. 이것이 이제 r 방향의 성분과 세타 방향의 두 개의 성분으로 나타내지면 r 방향에 대한 코에피션트는 m.r 햇은 m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m. 세타 닷은 마이너스 m의 사인 세타라고 했고, 그걸 이용해주면 일렉트릭 다이폴 모멘트하고 똑같죠. 뭐. 그래서 매그네틱 다이폴 모멘트는 써주면 어떻게 되죠? 4파이분의 뮤제로 r 3승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m.r 햇의 r 햇 마이너스 m,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일렉트릭 다이폴 모멘트에 의한 전기쌍극자 모멘트에 의한 전기장과 자기쌍극자 모멘트에 의한 자기장은 완전히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대칭 같은 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매그네틱 다이폴 모멘트에 의한 자기쌍극자 모멘트에 의한 자기장을 계산했고, 다음 시간에는 뒷부분에 우리가 이제 매그네틱 다이폴 모멘트인데 왜 델타 펑션 항도 막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 항이 어떻게 들어오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